이 나이가 되니까 사람들이 하나둘 곁을 떠나는 걸 보게 되더군요. 젊을 땐 그런 일이 아주 멀게 느껴졌습니다. 신문 속 이야기 같았고 남의 집 이야기 같았지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거울 앞에 서 있다가 알게 됐습니다. 아, 나도 이제 끝자락에 와 있구나. 저도 그랬습니다. 처음엔 정말 별일 아니었어요. 살이 조금 빠졌습니다. 입맛이 없고 기운이 없고 그저 나이 탓이라 넘겼습니다. 이 나이에 다 그렇지.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지요. 가끔 숨이 가쁘고 기억이 헷갈릴 때도 있었지만 그마저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땐 몰랐습니다. 그게 바로 몸이 조용히 보내는 마지막 신호였다는 걸요. 사람들은 보통 죽음이 갑자기 온다고 말합니다. 어느 날 아침 눈을 뜨지 못하는 것처럼 순식간에 찾아온다고요. 하지만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자면 죽음은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아주 천천히 옵니다. 아주 조용히요. 눈치채기 어려울 만큼 느릿느릿 다가옵니다. 몸은 미리 말을 합니다. 나 이제 조금 지쳤어. 서서히 멈추려고 해. 그렇게요. 문제는 그 신호를 아무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나 자신조차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떠나기 약 1년 전부터 제 몸에 나타났던 5가지 신호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의 부모님 혹은 조부모님에게서 비슷한 변화가 보인다면 그건 단순한 노화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신호를 미리 알아두면 가족을 더 잘 돌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을 조금 더 따뜻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사실 말입니다. 그 시간을 조금만 더 잘 보냈다면 저도 덜 외롭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뒤늦게나마 제 이야기를 남겨둡니다. 첫 번째 신호는 체중 감소였습니다. 그땐 정말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바지가 헐렁해졌습니다. 허리띠 구멍을 1칸, 2칸 줄였지요. 옷이 늘어났나 보다. 그렇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식탁에 앉아도 숟가락이 잘 가지 않았습니다. 예전엔 고기 반찬이 나오면 젓가락이 먼저 갔는데 어느 순간부터 밥상이 부담이 되더군요. 배가 고프지 않았습니다. 음식 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짠맛도 단맛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씹는 것도 귀찮고 삼키는 것도 불편해져서 말없이 식사를 피하는 날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몸무게가 줄면 힘도 같이 줄어듭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일어나는 것조차 버거워집니다. 말을 하는 것도 힘들어집니다. 말수가 줄고 표정이 사라지고 어느 순간부터 내가 아직 살아있나?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체중이 눈에 띄게 줄어든다는 건 그저 살이 빠지는 게 아닙니다. 몸이 이제 그만하고 싶다고 말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어르신에게 급격한 체중 감소는 면역력 저하와 낙상 위험으로 이어집니다. 저도 한번 넘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날 이후로 걷는 것조차 조심스러워졌고 그게 또 기운을 더 빼앗아 가더군요. 지금 생각해보면 누군가 옆에 앉아 같이 밥을 먹어줬다면 조금은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혼자 먹는 밥은 그저 의무일 뿐이었거든요.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집안 어른이 갑자기 식사량이 줄고 살이 눈에 띄게 빠진다면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그건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쉽게 지치고 아무리 쉬어도 회복되지 않는 피로였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일어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몇 걸음만 걸어도 숨이 찼고 동네 슈퍼조차 혼자 갈 수 없었습니다. 손주가
할아버지, 공원 갈래요? 그렇게 말했을 때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몸이 따라주지 않았거든요. 그 순간 가슴이 턱 막혔습니다. 예전엔 하루가 모자랄 만큼 부지런히 살았는데 어느 날부턴가 그 모든 게 의미 없게 느껴졌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고 싶다.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왔을 때 그게 나 자신에게 하는 작별 인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건 단순한 피곤함이 아니었습니다. 몸이 에너지를 더는 만들지 못한다는 경고였습니다. 그럴 때 가장 큰 힘이 됐던 건 약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천천히 해도 괜찮아요. 제가 옆에 있어요. 그 말 한마디가 사람을 다시 숨쉬게 하더군요. 세 번째 신호는 기억이 흐릿해지고 말수가 줄어드는 변화였습니다. 처음엔 사소한 깜빡임이었습니다. 내가 이 말을 했던가? 어디다 뒀더라? 그런데 점점 가족 이름이 입에서 나오지 않을 때가 생기더군요. 얼굴은 아는데 이름이 떠오르지 않는 그 순간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수가 줄어듭니다. 혼자 있으려 합니다. 대화가 무서워지거든요. 하지만 기억은 흐려져도 감정은 남습니다. 따뜻했던 순간, 웃음소리, 손의 온기, 그건 끝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같은 말을 반복해도 짜증내지 말아주세요. 기억 안 나셔도 괜찮아요.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말이 사람을 세상에 붙잡아 둡니다. 네 번째 신호는 몸이 잘 낫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작은 상처가 오래 갑니다. 감기가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예전 같으면 며칠이면 나았을 일들이 이젠 한참을 끌었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몸이 스스로 회복할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걸요. 그 시기에 가장 큰 약은 돌봄이었습니다. 따뜻한 물, 잘 덮인 이불, 그리고 곁에 있는 사람. 마지막 신호는 숨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숨이 가빠지고 손발이 차가워지고 몸이 안쪽으로만 에너지를 모으는 느낌. 그때 알았습니다. 아, 이제 정말 마지막이 가까워졌구나. 그 순간에 필요한 건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손을 잡아주는 것, 곁에 있어주는 것, 괜찮아요. 제가 여기 있어요. 그 말이면 충분했습니다.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도 사랑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그 사랑은 온기로, 존재로, 곁에 있음으로 전해집니다. 이제 제가 겪었던 5가지 신호를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체중 감소, 극심한 피로, 기억의 흐려짐, 회복되지 않는 몸, 그리고 달라진 숨. 그건 모두 몸이 조용히 건네던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부디 그 인사를 놓치지 말아주세요. 사람은 떠나기 전 말없이 도움을 기다립니다. 곁에 있어주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깊은 사랑입니다. 행복은 편안함이 아니라 선택에서 옵니다. 나이 들어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 삶의 주인공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았다면 주변의 어른을 한 번 더 바라봐 주세요. 그리고 이 사연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공유로 이 이야기를 조용히 전해주세요.